오늘은 제 인생의 흔적들을 여러분께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2019년 12월에 아카시아, 그리고 2020년에 밥을 짓습니다. 두 권의 책을 책과 강연에서 함께 만들었고요. 또 출간 이후에 시사 매거진 한국일보에 소개도 되었고, 그 SBS 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입니다에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대충 정리해 봤는데요. 아픔, 희망, 12월의 아카시아, 지금의 나, 이런 키워드로 했고, 두 번째 희망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픔을 겪고 희망을 찾으면서 희망을 찾았던 세 가지 키워드가 글쓰기, 사람, 밥을 짓습니다 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새아이의 엄마, 그리고 전업주부로만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생 딸이 둘 있고, 또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고, 나름 새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아이들을 한꺼번에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느끼는 행복감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자리 잡았고, 저는 전업주부로만 있었기 때문에 또 가끔 사회 활동을 하고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부럽다. 나는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는 일, 그거 말고는 또 잘하는 일이 없나? 좀 무능력한가? 그런 생각을 사실 하기도 했었습니다. 꿈이 있었고 또 도전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없고 상황이 안 된다고 또 핑계 아닌 핑계 대면서 대충 넘어가고 저 자신한테 대충 넘어가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아이들이 커가고 제품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그 시간과 공간이 아이들이 차지했던 그 부분이 저한테 시간이 이제 남아 도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써볼까 하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때가 한 40대 중반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뭐 하면 살았을까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거였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뭔지 내가 알고는 있을까? 그리고 내 삶에서 우리 아이들을 빼고 나면 뭐가 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보면 또 다른 사람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때 저는 제가 저한테 스스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그렇죠. 사람의 일이라는 게 또 제 생각과 뜻대로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즈음에 또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그랬는데 쉽게 지치기도 하고 몸이 굉장히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또 건강한 편이고 식습관도 좋은 편이라서 어디가 아플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그냥 '아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몸에서 뭔가 느껴졌고 또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랐죠 그때는. 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일단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고 아무한테도 말도 못 하고 왜냐하면 뭐 '무슨 일 있겠어. 대수롭지 않다.' 생각하고 뭐가 확실하게 뭐 나쁘다 좋다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서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했죠. 음. 근데 1차 검사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해 보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그때는 정말 현실감이 느껴졌어요. 그전에는 '아 무슨 일 있겠어.' 그냥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현실감이 좀 무겁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정말
멍한 기분으로 집으로 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가 '아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좀 정신을 차리자.' 싶었죠. 뭐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다시 검사를 시작하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고민을 하지 말자. 걱정을 하지 말자.' 시작하고 검사를 했습니다. 음. 뭐 근데 검사 결과는 이미 또 정해진 것처럼 결국 저는 또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건강한 사람에서 암 환자가 돼 버렸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일이었고 그래서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그 억울한 마음 뭐 온갖 감정이 들었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막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아픔이 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그게 우선이지만 막상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뭐 이상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 뭐 '긍정적으로 하자.' 이게 아니었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 솔직한 표현은 정말 체념하고 포기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같이 힘들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나름 애쓰면서 씩씩하게 잘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인제 최대한 씩씩하게 저 나름대로 힘을 내서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흘러서 어느새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 치료를 하고 처음부터 치료가 끝나는 시간까지의 시간들을 다 얘기를 하자면 진짜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책에도 제가 쪼끔 썼지만 책에 쓴 내용으로도 다 모자라기도 했는데 아무튼 시간은 약이라고 치료가 끝났습니다. 치료가 끝난 날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날 마지막으로 소식을 딱 전해 주고 나서 되게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쁠 것 같았어요. 근데 병원 문을 나오는데 왠지 뭔가 허탈함, 무기력감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막 전력 질주하다가 앞만 보고 갑자기 인제 '아 안 해도 돼.' 했는데 홀가분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인제 나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나? 어디로 가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길을 잃어버렸다고나 할까? 그 사이에 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 막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는 그런 아마 그걸 느껴보시지 않으셔서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몸보다는 그 마음의 에너지를 다 써 버려서 약간 '소진돼서 지쳐 버렸다.' 그런 느낌이 그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또 정신을 차리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죠. '아 지금 이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나한테 뭔가 필요하다. 절실한 뭔가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 있다는 거를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한테 느끼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뭔가를 찾아야 됐죠. 그래서 이왕이면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글쓰기를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제가 그래서 첫 번째 희망이 저한테는 글쓰기가 됐던 거죠. 그때는 무모하다고 생각했던 일이었고 용기가 대단히 필요한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무모한 용기가 잃어버린 저 자신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글쓰기를 시작은 했지만 잘할 수 있을지도 몰랐고 또 뭐 글쓰기에 대한 배워 본 적도 없었고 제가 짧은 글은 잠깐씩 쓰기도 했지만 자신이 없는 건 사실이었는데 그 순간에 글을 쓴다는 자체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글을 쓰고 책을 갖고 싶다는 욕심을 부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욕심 부리지 말자. 책이 완성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라도 하나 배울 수 있으면
내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생각으로 힘을 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책을 갖고 싶다는 또 꿈은 있었죠. 또 사실 뭐 실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 어려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요. 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완성된 책을 본다면 얼마나 기쁠까를 상상하면서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한테 첫 번째 희망이 되어 주었던 글쓰기가 저에게 12 월의 아카시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음 말할 수 있는 이유나 또는 말할 수 없는 이유로 몸과 마음이 함께 아파 가지고 정말 힘들었을 때 그 시간을 제 이름이 새겨진 12 월의 아카시아 책으로 보상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또 아무튼 글을 쓰면서 그 두렵고 설렜던 시간이 저한테는 많은 것들을 또다시 가져다 줬죠. 책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글로 써낼 수 있었던 시간이 투병 시간을 시점으로 제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과거에 가면 저의 어린 시절 사람이 있죠. 저의 희망이 되었던 사람들, 어린 시절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그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워 주었던 사람, 또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 책 안에서 저는 그동안에 누구한테도 말도 못했던 우리 아이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제 아픔, 또 숨겨 놨던 아픔들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과 지난 추억을 추억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고 또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저도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동안에. 그때 과거에도 그렇고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 줬던 사람이 있었어. 곁에 지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기억 속에는 함께 남아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 새 아이들. 그 사람들이 저의 두 번째 희망이자 또 살아왔던 날들, 또 지금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이유이자 희망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또 남겨진 따뜻한 기억이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첫 번째 희망은 글쓰기였고 음 두 번째 희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삶을 통틀어서 보면 제게 희망이 돼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날 위로가 되어 준 소중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껏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들을 겪으셨겠죠. 사람들에게는 어떤 아픔이나 또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누구도 또 아플 수도 안 아플 수도 없고 살아가는 일이지만 제가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 보고 하니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 당하고 나서 겪어나고 버텨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는 선택이라기보다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치유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또 말처럼 또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 경우를 보더라도. 어차피 겪어야 될 고통과 아픔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이것 또한 내 몫이다 생각하며 버텨야 된다는 게 알고 있으면서도 안 되는 게 또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암이라는 병이 첫 번째 책을 쓰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또 그런 과정들이 제가 알고 있었던 '그래 힘들 땐 버텨야 돼. 이겨나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증명해 주는 과정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는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잃고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사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죽음 자체가 뭐 두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누구한테 잊혀져 간다는 사실이 좀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삶,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책에 남겼고 그 책이 저한테 아픔이자 치유이자 희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또다시 책을 쓰게 됩니다. 12 월에 아카시아를 출간하고 난 이후에 2020년 11 월에는 두 번째 책 밥을 짓습니다를 출간했습니다. 12 월에 아카시아에 나오는 할머니의 부엌에서 할머니의 음식으로 위로받았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가슴 따뜻해지는 얘기죠, 저한테는. 그런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힘든 날을 살 수 있었고 할머니의 음식이 저한테 따뜻한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밥을 짓습니다에 세 번째 제 희망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희망이었던 글쓰기가 12 월에 아카시아가 되었고 두 번째 희망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밥을 짓습니다가 되었습니다. 다시 밥을 짓습니다는 저한테 세 번째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물으십니다. "다음 희망은 뭐예요 그럼?"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저한테는 희망하는 일, 희망을 찾아가는 일, 그게 저한테는 다음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픔을 치유하는 무엇 하나 마음속에 담아 놓고 사시리라 믿습니다.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것, 또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 가지고 살면서 힘을 내시고 또 웃으면서 조금 덜 아플 수 있다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희망이자 선물 같은 책 12 월의 아카시아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첫 장은 그 투병 당시 생활을 시작을 해서 과거 시절로 돌아갑니다. 과거 시절을 회상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마지막은 두 딸과 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의 잔소리 같은 글인데요. 또 그 편지글을 쓸 때는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저는. 그 안에 남겨진 제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또 제가 곁에 없을 때 두고두고 꺼내 읽으면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기억해 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12 월의 아카시아는 그동안 또 제가 다 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 그러니까 고해성사 같았죠 이를테면. 그런 제 얘기를 써 놓은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 약간 부족한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고 또 100%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되게 특별하고 소중한 저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 얘기를 해 보면 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책의 표지에 있는 저자가, 아니 이게 표지에 있는 여인이 저자 본인이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표지는 이게 1883 년인가 그때 태어난 프랑스 여류 화가 마리 로랑생의 책 읽는 여인입니다. 또 이분은 피카소나 또 다른 화파들에서 되게 러브콜을 많이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워낙 자유분방하신 분이라 어느 화파에도 속하지 않고 또 자기만의 색깔과 자유롭게 아름다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코 샤넬이라고 많이 아시죠? 샤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샤넬의 초상화를 그려 주기도 했는데 두 분이 친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초상화가 애써 그려준 초상화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 일화도 제가 들었는데요. 이 명화에서 느껴지는 우아함과 부드러운 색감이 한눈에 마음에 들어서 표지를 정할 때는 별 어려움 없이 예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 여담은, 제가 나중에 이 화가에 대해서 쪼끔 보니까 마리 로랑생도 그렇고 샤넬도 그렇고 어린 시절이 참 부모님 없이 외로웠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글을 찾아서 보고 나하고 약간 이런 인연이 되려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나?' 이런 생각을 혼자 그냥 한번 끼워 맞추듯이 한번 해 봤습니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 책의 나머지 완성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정말 중요하고 신중하게 좋은 제목을 정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아카시아를 좋아하는데 책의 본문에도 아카시아 향기 바람에 날릴 때라는 에피소드를 적어 놓았고
또 그래서 그 에피소드에는 제목으로 그대로 쓸까를 생각했었습니다. 아카시아를 넣어서 이런저런 해 보고 뭐 한겨울의 아카시아, 뭐 5월의 아카시아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다가 문득 12월의 아카시아가 어떨까 해서 우리 또 작은 딸이 힌트를 줘서 출판사에 얘기했더니 출판사에서도 그 제목이 좋다고 하셨고, 다만 그 숫자 12월이 아닌 한글 12월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2월의 아카시아가 정해졌는데, 표지를 보면 제목도 그렇고 표지 느낌이랑 여러 가지 제 글의 색깔과 아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좋았고, 음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 책 제목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무엇보다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12월의 아카시아가 왜 12월의 아카시아냐고 여쭤보시면 제가 좀 설명하기 곤란할 땐 처음에 이 얘기합니다. "아 8 월의 크리스마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면 "아 그래." 하죠. 근데 12 월은 겨울, 차가움, 또 슬픔을 상징하고, 아카시아는 그와 상반되는 따뜻함, 또 아름다움,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두 말들을 하나의 그 제목 안에서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리지만 따뜻하고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목에 잘 나타나 있고, 또 다행인 것은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느낌이랑 감성을 읽어주신 분들께서도 잘 느껴주셔서 음 엄청 감사하게 생각했죠. 제가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쓰고 처음에 아프기 시작한 게 계기가 됐지만, 아프고 12 월의 아카시아와 답을 짓습니다. 두 권의 책을 쓰면서 지금은 저는 조금 몸도 마음도 조금 자유로워졌고, 또 전업주부로만 살던 시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음 거의 그전에는 뭐 누구의 엄마로 많이 불렸었는데, 그때도 저 가까운 사람이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제 이름 불러주면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제 이름이 많이 불리고 있으니까 무척이나, 무척이나 네 좋습니다. 출간을 하고 나서 진짜 새롭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첫 번째 책 나왔을 때 순천,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순천에서 출간 기념의 한 사진인데, 지인들과 친구들이, 가족들이 함께 해 주셔 가지고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음. 시간을 보냈었지요.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베스트셀러 스티커, 빨간 스티커를 달아보고, 그 뒤에는 또 교보문고에서 신간 브리핑을 해요. 새 책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그 상위 링크에 오르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메인 보드에 책을 올려주거든요. 이때는 정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부대표님이 가셔서 브리핑했는데 10위 안에 들어야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 4 위를 한 거예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때는 정말 너무 소름 끼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되게 기존의 작가들,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서 순위에 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래서 이때는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광화문 교보에 가서 매일 메인 부대에 있는 책을 보고 '아 내 책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되게 행복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나서 책 출간하고 인제 뭐 인터뷰도 하고 매스컴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신기하고 낯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또 그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고 '이런 일도 있구나 나한테.' 이런 생각으로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SBS 라디오 앞부분에 설명 잠깐 했었는데, 김창완의 이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그 코너에 또 제가 쓴 책의 일부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에피소드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하더라고요. 소개됐을 때 음 그냥 또 지면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제 글을 들으니까 엄청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또 색다른 기분을 또 나름 그때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출간하고 초기에 3 세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었고, 또 제가 쓴 글을 가장 먼저 읽어 주시고 또 칭찬의 말 아끼지 않으시고 계속 글 써 나갈 수 있게끔 힘을 주셨던 책과 강연 이정훈 대표님, 또 김태한 부대표님 함께 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제가 글을 써서 칭찬받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 제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해 봤지만 이렇게 긴 글을 써 가면서 칭찬을 해 주니까 그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잘 써도 '아 쓸 수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대표님이 뭐 책 완성되고 나서 다른 출판사에 투고를 했었는데 책이 출간된 이후에도 또 연락이 오는 출판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정훈 대표님이 제 책은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고, 첫 번째 책 또 두 번째 책 역시 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정훈 대표님이 책과 강연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분들하고 인연을 이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고, 저는 평상시에도 사람과 사람 관계의 인연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혼자 살 수 없으니 사람과 사람 관계의 인연은 정말 소중하단 말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인생 도중에 또 기계가 멈추는 일도 있었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책 나온 날이, 제가 처음 책을 받은 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감동은 정말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책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그 사람들이 또 공감됐다고 해 주고 위로와 위안이 되었다 해 주니 저한테는 그저 감사했고, 출간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얘기 들어 주시고 공감해 주신 분들이 12월의 아카시아를 더욱더 소중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출간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좀 가장 이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에 시간과 마음을 쓰고 있으니 이기적이지만 또 행복한 시간이 되고, 한편으로는 또 제가 엄마로서 가정주부로서 있었던 제 삶에 대해서 약간 소홀해져서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나.' 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가끔씩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커서 또 각자의 삶으로 되게 바쁘더라고요. 꼭 엄마의 손이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엄마는 엄마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도 보기 좋으니 계속 열심히 해 보라고 응원해 주고 또 큰 힘이 되고, 또 여담이지만 제가 기계 조작하는 게 좀 서툴고 그런 걸 잘 못해요. 지금 오늘 이 한 강연하기 위해서 PPT를 준비하면서 저희 딸한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거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되고 보탬이 돼 주셔서 우리 딸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찍 부모님 열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죽지만 또 매일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만, 아프고 난 이후에는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는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은 시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구나. 그러면 그동안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음 제가 가수 박효신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가수 박효신 노래에 기프트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의 하늘을 누가 두고 간 선물 같아서 어제보다 더 따뜻하고 내일의 하늘은 오늘보다 더 따뜻할 거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 각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의 하늘이 따뜻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은 더 따뜻하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힘들고 지친 날들이지만 또 매 순간 사랑하고 아끼고 희망하며 힘내시기를 바라봅니다. 뭐 이런 말들이 어쩌면 또 너무 형식적일 수도 있고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쉬운 일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주문 같은 말을 합니다. 매 순간을 감사하자. 그러려고 애써 봅니다 저도. 잘 안 되지만.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현실에서 다 이룰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또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하더라도 또 바라 보고 또 희망해 보는 것이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도 제 삶과 사람과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고 자주 하는데요. 저는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살 거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면서 제 이야기 여기서 인제 쪼끔 마무리할까 합니다. 얘기를 또 더 많이 하자면 엄청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짧게 끝내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또 받아보고 싶은데요.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답을 짓습니다. 원래 그 두 번째 책을 강연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강연이 바로 앞에 또 12월의 아카시아로 변경되면서 준비도 홍보도 쪼끔 미흡한 면이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 가지고 같이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고 들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점들을 또 보완하고 아까 또 단콘 그 리더이신 준범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혼자서 이끌어 나가면서 앞으로 또 보완도 하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잘 또 만들어 나가 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귀한 시간 내 주셔서 12월의 아카시아와 또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랄게요.